지금 모로코 라바트 공항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발칵 뒤집힐 만한 노골적인 차별. 프랑스인은 30분, 한국인은 단 3초. 44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던 프랑스의 최고위 임원이 속옷까지 털리는 굴욕을 당하는 그 순간, 흙먼지 묻은 낡은 배낭을 맨 한국인 청년은 자동 게이트를 통해 VIP처럼 유유히 사라집니다. 심사관이 그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건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형제여 환영합니다. 한국인은 검사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프랑스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모로코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을 감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받지 못한 전 세계 유일의 초특급 대우. 도대체 왜일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아틀라스 산맥의 영하 15도짜리 죽음의 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겨울. 모로코 중부 아틀라스 산맥 해발 2400m. 베르베르족 산골 마을 타프라우트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던 새벽 4시 23분. 거대한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천 톤의 흙과 바위가 정면으로 강타한 곳은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져 80년이 넘은 낡은 석조 건물. 지붕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한꺼번에 주저앉았고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슬래브가 교실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비극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겨울 방학 보충 수업을 위해 새벽부터 등교했던 아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2명. 촌장 하산과 마을 남자들이 뛰쳐나와 맨손으로 돌을 팠습니다. 하지만 수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 콘크리트 틈새로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선명할수록 남자들의 손은 더 빨리 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마저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중장비는커녕 일반 차량조차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고립. 그렇게 지옥 같은 24시간이 지났을 때 하늘에서 대형 헬기 세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긴급구조대, 일본 국제협력기구 재난팀, 중국 적십자, 총 43명의 정예 요원들이 최첨단 장비를 싣고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 나라를 44년간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촌장 하산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최첨단 생명 탐지기가 가동됐고 자해 아래 8명의 뚜렷한 심장 박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꺼낼 수 있다.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산 위쪽을 살피던 지질학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2차 산사태 경보입니다. 6시간 내 추가 붕괴 확률 70%, 지금 당장 피해야 합니다. 프랑스 팀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성 전화를 들고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작업 중지 즉시 장비 챙겨서 헬기로 철수. 촌장 하산이 달려가 그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이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장비라도, 저 철근 자르는 기계라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파겠습니다. 프랑스 팀장은 노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장비는 국가 자산이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일본 재난팀도 중국 적십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짐을 챙겨 일사불란하게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들의 절규, 촌장의 울부짖음. 세대의 헬기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죽음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무너진 콘크리트를 부여잡고 혼절했고 하산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내려다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산 아래쪽에서 거칠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란색 굴삭기 한 대가 미친 듯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길이 끊기면 버킷으로 바위를 밀어내고 얼어붙은 벼랑 끝에서 궤도가 헛돌아도 악착같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80km. 죽음의 눈길을 단숨에 뚫고 온 것입니다. 마을 앞에 굴삭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동양인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인근 댐 건설 현장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36살의 한국인 토목 엔지니어 이정수였습니다. 촌장 하산이 넉나간 얼굴로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일본도 죽는다고 다 도망쳤어. 당신은 도대체 왜 온 거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이정수는 무너진 학교 잔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쓱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굴삭기에서 철제 파이프들을 끌어내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다 꺼내겠습니다. 왜 그가 그 눈길을 뚫고 올라왔는지. 이정수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새벽 숙소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틀라스 산맥 타프라우트 마을 학교 붕괴 12명의 아이들 생매장.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 2차 산사태 위험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 구조대 전원 철수. 그 순간 이정수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구조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기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콘크리트 잔해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가망이 없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철수하자. 하지만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잔해를 파고 더 파고 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정수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기억 하나가 그를 토목 엔지니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굴삭기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파묻힌 길도 없는 산을 어떻게 올라가려고. 이정수는 시동을 걸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8시간. 얼어붙은 벼랑 끝을 궤도로 찍어 누르며 타프라우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80년 된 석조 건물은 기둥부터 완전히 사라진 상태. 수십 톤의 콘크리트 슬래브들이 카드의 집처럼 아슬아슬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돌을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지금 무작정 돌을 빼내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쏠려서 건물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아이들이 압사당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정수는 무너진 구조물을 보는 순간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하중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어느 돌을 빼면 전체가 붕괴하는지 답이 보였습니다. 무턱대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수십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임시 지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이른바 임시지보공 설계. 하지만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도면을 그릴 종이도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촌장 하산이 그의 절박한 눈빛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굴삭기에서 가져온 굵은 철제 강관들을 잘라 삼각형 모양의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뚫듯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되 3m 전진할 때마다 강관 지지대를 세워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정수가 직접 가장 좁고 위험한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분진이 폐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날카로운 철근들을 피해 조금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관 지지대를 세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요동쳤습니다. 여진이었습니다. 수십 톤의 콘크리트 잔해들이 삐걱거리며 흙먼지를 쏟아냈습니다. 밖에서 어머니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수의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도 끝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첫 번째 지지대를 쇠기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엄청난 하중을 받으며 미세하게 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건하게 버텨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에 걸친 피 말리는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체감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잔해 속을 기어다니는 이정수의 작업복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피부가 다 까져서 철근을 잡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고들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잔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지렛대로 밀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랜턴을 비추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촌장 하산의 8살 난 손녀였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살았어. 아저씨가 꺼내줄게. 아이를 품에 안고 좁은 터널을 빠져나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타프라우트 마을 전체가 터져나갔습니다. 오열과 환호성이 뒤섞인 소리. 하산 촌장이 이정수의 발밑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고 연신 축복을 외쳤습니다. 프랑스 최정예 구조대도 포기한 지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만들어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잔해 아래에는 11명의 아이들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다시 잔해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52시간째에 3명을 추가로 구조했고 60시간째에는 8명까지 끌어냈습니다. 72시간 동안 1분도 자지 못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구출되어 부모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삼풍백화점에서 살아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70시간이 지났을 때 11번째 아이를 무사히 꺼냈습니다. 이제 남은 아이는 단 한 명. 10살 소년 아미르. 무너진 건물의 구조상 가장 깊고 위험한 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설치한 임시 지보공의 한계 지점을 넘어서야만 닿을 수 있는 곳. 랜턴을 켜고 다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등성이에서 거대한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지질학자가 경고했던 2차 산사태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바위들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촌장 하산이 이정수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제발 나오세요. 그 순간 잔해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안 움직여요. 살려주세요. 이정수는 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등 뒤로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입구가 절반쯤 막혔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흙을 파고 날카로운 철근을 붙들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미르, 내 목소리 들리니? 아저씨, 여기요.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지지대조차 세울 수 없는 불안정한 공간. 수십 톤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미르의 작은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는 탈진 상태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다가가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줬습니다. 아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불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2차 산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수백 톤의 잔해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정수는 굴삭기에서 가져온 마지막 강관 하나를 슬래브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렛대 삼아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아미르, 지금이야. 다리 빼. 소년이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다리를 빼냈습니다. 이정수가 아이의 허리를 움켜쥐고 출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지렛대로 쓰던 강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수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굉음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미르를 바깥쪽으로 힘껏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정수의 몸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오른팔을 강타했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슬래브가 오른팔을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뼈가 어스러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밖으로 밀려나간 아미르가 피투성이가 된 이정수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산 촌장과 마을 남자들이 달려와 미친 듯이 흙을 파냈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정수는 잔해 속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살렸구나, 다행이다. 뒤늦게 도착한 모로코 정부의 의료 헬기에 실려 수도 라바트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팔은 절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손 신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손을 쓸 수 없을 겁니다. 토목 엔지니어에게 오른손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수천 장의 도면을 직접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직업. 펜조차 제대로 줄 수 없게 된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이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 서울 본사에서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정수 씨 오른손으로 도면을 못 그리면 현장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본사로 돌아와 산재 처리받고 편하게 지내세요. 회사의 배려였지만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두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촌장 하산과 이정수가 잔해 속에서 끌어낸 12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먼 산골 마을에서 수도 라바트까지 그를 보겠다고 달려온 것입니다. 목발을 짚은 아미르가 다가왔습니다. 붕대가 감긴 이정수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이정수가 힘겹게 왼손을 들어 아미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미르가 이정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학교 다시 지어주실 수 있어요. 아저씨가 지으면 다시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순간 이정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타프라우트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80년 된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잔재. 아이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만을 위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 프랑스 정부에 10년 넘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한 그 낡은 학교. 그 학교는 처음부터 무너지게 지어진 거였습니다. 이정수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펜을 쥘 수 없는 손. 하지만 아직 멀쩡한 왼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산 촌장을 불렀습니다. 촌장님, 저 한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제가 이 아이들 학교 다시 짓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학교로. 그날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내 한소담은 수화기 너머로 오열했습니다. 여보, 팔도 다쳤는데 왜 거기서 고생을 사서 해? 당장 돌아와. 이정수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 여기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때부터 이정수는 처절한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밥을 먹고 도면을 그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직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삐뚤어진 선을 볼 때마다 답답함에 도면을 수십 번씩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미르의 눈빛을 떠올리면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6개월. 기어코 왼손으로 첫 번째 설계 도면을 완성해냈습니다. 완벽한 직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만큼은 단일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타프라우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과 돌을 나르며 이정수가 직접 지은 첫 번째 학교가 완공되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하산 촌장은 이정수의 손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아미르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정수는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게 진짜 엔지니어지. 1년, 3년, 5년이 흘렀습니다. 타프라우트 학교를 시작으로 이정수는 모로코 남부의 오지 마을들을 돌며 무너지지 않는 학교와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기만 되면 불어난 강물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던 마을에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다리를 놓았고,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위험한 학교들은 모두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현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청년들에게 직접 건축 기술을 가르치며 비용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팔의 건축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긴 시간 뒤에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화면 너머로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딸 채원이가 물어볼 때마다 이정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원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에도 그는 모로코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채원이가 아빠 얼굴을 기억 못해 유치원 친구들이 아빠 팔이 왜 그러냐고 놀렸대. 애가 매일 울어.
이정수는 남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남의 나라 아이들 학교 지어주겠다고. 정작 내 딸에게는 상처만 주고 있구나. 당장 짐을 싸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짓는 그 학교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 우리 채원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을 믿어. 그 한마디가 그를 18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짓는 이 건물들이 언젠가 채원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의 증거가 될 거야. 눈물을 삼키며 도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의 세월이 흘러 이정수가 지은 학교가 23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2023년 9월 8일 밤 11시 11분. 모로코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아틀라스 산맥을 덮쳤습니다. 규모 68의 강진. 진원지는 18년 전 이정수가 아이들을 구해냈던 바로 그 아틀라스 산맥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정수는 당시 진원지에서 100km 떨어진 산간 마을에서 다리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있던 순간 갑자기 땅이 요동쳤습니다. 창문이 박살나고 벽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비명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흙벽돌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통곡 소리만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라디오 속보는 참혹했습니다. 사망자 3,000명, 이재민 5만 명. 18년 전의 악몽이 수천 배로 커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정수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타프라우트 내가 지은 학교들은. 트럭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끊어진 도로는 우회하고 바위가 길을 막으면 차를 버리고 뛰었습니다. 18년 동안 왼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지어 올린 23개의 학교와 여러 개의 다리. 그것들이 만약 무너졌다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생명들은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산골 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정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지은 집들은 모조리 평탄화되어 붉은 흙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걷히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한가운데 이정수가 2014년에 지은 5번째 학교가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정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 정수 아빠가 지은 학교가 우리를 살렸어요. 이정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밤낮을 산맥을 누볐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정수가 지은 23개의 학교와 다리 중 단 하나도, 정말 단 하나의 기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작은 금이 간 곳은 있었지만 구조적인 결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건물이 박살나고 도로가 끊긴 현장에서 이정수가 놓은 다리만이 고립된 마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그 다리를 건너 이재민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타프라우트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처참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가장 높은 곳, 이정수가 처음으로 완공했던 그 학교만큼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임시 텐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촌장 하산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훤칠한 키에 정장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아래로 드러난 발목에 선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18년 전 콘크리트 잔해에 깔렸던 바로 그 흔적. 아미르였습니다. 10살의 꼬마는 어느새 28살의 청년이 되어 모로코 정부의 에너지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소식을 듣고 수도 라바트에서 단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하산 촌장이 이정수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18년 전에 지은 이 학교가 오늘 밤 우리 마을 사람 전체를 살렸다. 건물이 흔들릴 때 모두가 이 학교로 대피했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다. 아미르가 다가와 이정수의 굽어진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소년의 눈망울은 18년 전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이정수를 보았을 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18년 전에는 제 목숨을 구해주시더니 오늘은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네요. 아빠의 오른팔은 헛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이정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왼손으로 수천 장의 도면을 그렸던 외로움. 굽어진 오른팔을 볼 때마다 밀려왔던 좌절감. 딸 채원이의 얼굴을 화면으로만 봐야 했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지은 것들은 무너지지 않았어. 며칠 뒤 모로코 전역에 놀라운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팔의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23개 학교 강진속 생존율 100%. 모로코 언론들이 연일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주변의 프랑스식 신축 건물들이 맥없이 주저앉은 것과 대비되며 이정수가 현지 자재와 내진 설계로 지어올린 학교들은 기적의 학교로 불렸습니다. 지진 당일 5곳의 학교가 수천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는 대피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로코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인은 우리 가족이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공항에서 벌어졌던 그 장면의 진실이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위 임원이 30분간 굴욕적인 수색을 당하는 동안 낡은 배낭을 맨 한국인 청년이 3초 만에 통과하며 사탕을 받았던 그 장면. 외교적 계산도 아니었고 로비도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한 사람이 남긴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도 라바트의 정부 청사에서는 모로코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외곽 와르자자트에 건설될 세계 최대 집광형 태양광 발전소. 누르 프로젝트 3단계 확장 사업. 무려 2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2026년 당시 전 세계는 에너지 대란 속에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돈을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 EDF. 수석 부사장 필리프 드 라크루아. 그는 라바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와인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모로코는 44년 동안 우리가 다스렸던 땅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 차지일 겁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5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금 장기저리 차관 그리고 완공된 태양광 전력을 유럽 전력망과 직접 연결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는 3조 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국영기업은 1대1 롤을 앞세워 세계 최저가 시공을 장담했습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EDF 5조 원 패키지 제한 수주 유력. 한국 컨소시엄도 있었습니다.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에너지의 연합.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프랑스의 5조 원이나 중국의 최저가 앞에서는 규모면에서 밀리는 언더독이었습니다. 필리프는 라바트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결국은 자본과 역사적 유대입니다. 이 제안을 거절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 무렵 공항에서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필리프가 30분간 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고 한국인 배낭여행객이 3초 만에 통과하는 것을 목격한 것. 호텔에 도착한 필리프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한국인 엔지니어를 미친 듯이 검색하라.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뜬 진실 앞에서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2023년 강진 피해 통계 보고서.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진 건축물 붕괴율 37%. 한쪽 팔이 없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18년 동안 지어 올린 23개의 학교 붕괴율 0%. 필리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8년 전 산사태 당시 매뉴얼을 내세우며 헬기로 도망쳤던 구조대가 바로 프랑스 최정예 구조대였다는 사실도 그때야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 구조대가 버리고 떠난 지옥에 한국인 한 명이 홀로 남아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필리프가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은 남았습니까? 코디네이터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게 진짜 엔지니어라고요. 필리프의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수조원의 돈다발과 프랑스라는 강대국의 이름표가 18년 동안 묵묵히 땀 흘려 쌓아 올린 저 한 사람의 거대한 신뢰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라바트 왕궁 옆 정부 청사 장관급 회의실. 대리석 테이블 양쪽으로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의 대표단이 팽팽한 긴장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모로코 에너지부 장관 파티마 벤누르.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에 앉은 젊은 남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에 예리한 눈빛. 28살의 청년 모로코 최연소 에너지부 차관 아미르 벤 유세프. 필리프의 시선이 아미르에게 꽂혔습니다. 저자가 바로 18년 전 한국인 엔지니어가 오른팔을 희생하며 구해냈다는 그 10살짜리 꼬마. 아미르의 바지단 아래로 살짝 드러난 발목에는 수톤짜리 콘크리트 슬래브에 깔렸던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EDF. 필리프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는 44년간 역사적 유대를 공유해온 형제 국가입니다. 저희는 5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금력 장기 차관 그리고 완공된 전력을 유럽 전력망과 직접 연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화려한 청사진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몇몇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프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마루베니. 3조 원의 투자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시스템. 세 번째 중국. 1:1 로와 연계한 세계 최저가 가장 빠른 완공. 마지막 한국 컨소시엄. 발표자가 긴장한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기술력만큼은 자부했지만 자금 규모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기술적 우위를 설명했지만 회의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비공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5조 원 차관의 유럽 전력망 연결까지 약속한 프랑스 제안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면 중국의 최저가 입찰이 매력적입니다. 토론은 프랑스와 중국의 파전으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리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미르 차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에너지 정책의 실무 총괄자.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아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특히 필리프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합리성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께 18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8년 전 겨울 아틀라스 산맥의 타프라우트 마을에 100년 만에 폭설과 거대한 산사태가 덮쳤습니다. 마을 유일한 학교가 무너졌고 12명의 아이들이 콘크리트 잔해 아래 생매장되었습니다. 아미르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넓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때 프랑스 긴급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그들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2차 산사태가 위험하다며 매뉴얼을 핑계로 가장 먼저 헬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잔해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아미르의 시선이 벼락처럼 필리프에게 꽂혔습니다. 필리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일본 재난팀도 중국 적십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구조대원의 목숨값이 산골 아이들 12명의 목숨값보다 비싸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아미르가 테이블을 짚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영하 15도의 지옥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낡은 굴삭기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장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맨손으로 철근을 꺾어가며 아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를 꺼내던 순간 무너져 내리는 수톤짜리 콘크리트 슬래브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미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 고인 눈물이 조명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한국인은 자신의 엔지니어 생명인 오른팔 신경을 잃고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18년 전 그 잔해 속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나온 10살짜리 꼬마가 바로 접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졌습니다. 몇몇 장관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미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른팔 신경이 완전히 끊겼지만
그는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왼손으로 6개월 동안 피눈물을 흘려가며 도면 그리는 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타프라우트를 시작으로 모로코 남부에 23개의 학교와 여러 개의 다리를 지었습니다. 아미르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가을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대 지진 통계 보고서입니다. 서류를 펼치며 장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프랑스가 44년 동안 지배하며 지어놓은 건물들 중 무려 37%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팔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현지 자재로 지은 23개의 학교와 다리는 단 한 채도 단 하나의 기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미르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필리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신뢰입니다. 프랑스는 오늘 우리에게 5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8년 전 우리 아이들이 잔해에 갇혀 절규할 때 그들은 본부 지침이라는 휴지 조각을 흔들며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미르가 자리에서 벗어나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돈은 모자라면 빌리면 됩니다. 이자는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익을 쫓아 도망가는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심장인 에너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기 팔을 잃어가면서까지 남의 나라 아이를 구하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지어 올린 나라, 우리는 그 신뢰에 조국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아미르가 에너지부 장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에너지부 차관으로서 누르 프로젝트 3단계의 우선 협상권자로 한국 컨소시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연설에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파티마 장관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미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부 장관이 헛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말없이 동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파티마 장관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을 누르 프로젝트 3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장일치였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완벽하고도 충격적인 결과. 필리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조 원의 자본력도 44년 식민 지배의 역사적 오만함도 한 사람이 18년 동안 쌓아올린 진심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필리프를 향해 아미르가 다가가 차갑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드라크루아 부사장님,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필리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회의 일정이 끝나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아미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빠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덤덤하고도 따뜻한 한국어 인사가 들렸습니다. 아미르, 웬일이야, 늦은 시간에. 아미르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세상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모로코 중남부 사막 외곽의 24번째 학교 건설 현장.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밤. 현장 사무소의 배전등 아래에서 이정수는 여전히 왼손에 연필을 쥐고 설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왼손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미르. 아미르야, 늦은 시간에. 수화기 너머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세상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이정수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빚을 갚다니 무슨 소리야? 아미르가 벅찬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끝난 누르 프로젝트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 모로코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아빠. 이정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사하라 사막의 세계 최대 태양광 사업. 수조 원의 돈이 오가고 프랑스, 일본, 중국이 눈독을 들인다는 그 거대한 국책 사업. 그래, 잘됐네. 한국 기업들이 기술이 좋지. 그런데 내가 빚을 갚았다니. 아미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가 5조 원을 불렀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고요. 우리 장관들은 모두 프랑스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돈과 외교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18년 전 매뉴얼을 핑계로 도망친 자들에게 우리 조국의 심장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오른팔 신경을 잃어가며 저를 구해주고 18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왼손으로 지어올린 23개의 학교와 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대지진 때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통계 보고서도 보여줬고요. 이정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18년의 세월이 수조원의 국책사업 한가운데서 조국의 이름표를 달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미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지은 건 콘크리트 학교가 아닙니다. 18년 동안 우리 모로코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뢰를 지어 올린 겁니다. 아빠 덕분에 한국이 이겼습니다. 이정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굽어버린 오른팔을 왼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뼈가 어스러지던 고통. 왼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수천 번 연필을 꺾었던 좌절감. 아빠를 낯설어하며 울던 어린 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헛되지 않았구나. 내 오른팔이 내 18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이정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미르,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정수는 곧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한소담과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된 딸 채원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나 이번 모의고사 수학 1등 맞았어. 채원이가 해맑게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이정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화면 속 아내와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소담아, 채원아,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아서. 이정수는 수조원의 프로젝트니 만장일치니 하는 거창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벅차 올랐습니다. 아내는 수화기 너머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이도 엄마를 따라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진짜 오는 거야. 나 수능 볼 때 아빠가 옆에 있어주는 거지. 그럼 아빠가 18년 동안 못해준 거 앞으로 평생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며칠 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모로코 프랑스 5조 원 제안 거절하고 한국 선택. 그 이면에는 18년 전 감동적인 영웅담이 있었다.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8년 전 아틀라스 산사태 당시 우리 구조대도 매뉴얼을 따르며 철수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 믿었지만 한국인은 남았다. 오늘날 수조원의 비즈니스를 잃은 것은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의 대가인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더욱 뼈아픈 사설을 실었습니다. 44년간 모로코를 지배했던 우리의 오만함은 작년 강진 당시 37%의 붕괴율이라는 참혹한 유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외팔의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0%의 붕괴율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 진짜 강대국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이정수의 이름은 대한민국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엔지니어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영웅 취급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묵묵히 24번째 학교 건설 현장에서 마지막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2달 뒤 마라케시 메나라 공항.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이정수에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8년 만에 모로코 땅을 밟은 아내 한소담과 딸 채원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와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채원이가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이정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이정수는 부자연스럽게 굽어버린 오른팔 대신 튼튼한 왼팔로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내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채원이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정수의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흉터로 뒤덮이고 뼈가 굽어버린 그 팔. 아빠, 이거 많이 아팠어. 이정수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훈장이거든. 다음 날 이정수 가족은 타프라우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촌장 하산과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 정수 아빠 그리고 그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하산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채원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수의 딸이구나. 내 아빠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18년 전에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다. 내 아빠는 우리의 은인이자 가장 위대한 형제란다. 운동장에 정부 관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아미르 차관이었습니다. 그가 채원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채원이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아미르입니다. 아미르가 바지단을 살짝 걷어올리며 발목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채원아, 내 아빠가 이 흉터에서 내 생명을 끌어내셨어. 그리고 오른팔 신경을 잃으셨지. 아미르가 이정수의 굽어진 오른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내 아빠의 잃어버린 오른팔은 이 무너지지 않는 학교들 안에, 튼튼한 다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 모로코 국민들의 심장 속에 가장 강인한 힘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를 둔 거야. 채원이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 한소담도 이정수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알겠어. 아빠가 나랑 엄마를 두고 이런 먼 곳에서 18년이나 있었는지.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정수는 왼손으로 아내와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 어린 시선으로 자신이 지은 무너지지 않는 학교를, 환하게 웃고 있는 타프라우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5조 원도, 일본의 첨단 기술도, 중국의 물량 공세도 해내지 못한 일. 18년 전 죽음의 산에서 헬기를 타지 않고 홀로 남았던 한 엔지니어의 무식할 만큼 고집스러운 진심이 결국 사하라 사막의 태양을 넘어 두 나라의 영원한 신뢰라는 가장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정수는 모로코에서의 18년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틀라스 산맥과 사하라 사막의 붉은 모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가장 찬란해야 할 30대와 40대를 바친 땅. 오른팔에 신경을 내어주고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 그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세월. 하지만 그가 두고 온 23개의 학교와 여러 개의 다리는 2023년 대지진 속에서도 수만 명의 목숨을 지켜내며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굽어진 오른팔이 만들어낸 신뢰는 프랑스의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력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하라 사막의 태양을 안겨주었습니다. 누르 프로젝트가 공식 체결되던 날, 파티마 벤누르 모로코 에너지부 장관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8년 전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피를 흘리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준 유일한 형제입니다. 모로코의 에너지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짓는 진짜 파트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도 타프라우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18년 전 이정수가 왼손으로 처음 그려지어 올린 첫 번째 학교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현판에는 여전히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학교. 대한민국의 형제 정수 아빠가 짓다. 여러분, 규모 68의 대지진. 프랑스 건축물의 붕괴율 37%. 이정수가 지은 23개 학교의 붕괴율 0%. 이 세 가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프랑스의 수석 부사장이 5조 원을 들고 오만하게 웃음 지을 때 모로코의 최연소 차관은 18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의 굽어진 오른팔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18년의 긴 침묵. 가족과 떨어져 피눈물을 흘리며 왼손으로 도면을 그려야 했던 그 지독한 고독. 그럼에도 이정수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매뉴얼을 핑계로 도망친 선진국들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함께 흙더미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보 같을 만큼 정직한 진심이 수조 원의 자본을 이기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사람의 마음부터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로코 차관이 프랑스 대표단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국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계산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타국의 오지에서 묵묵히 땀 흘린 이정수 씨와 수많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심이 옳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